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러분 돈, 내 돈 3천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키가 거꾸로 돌 일이 있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키 같은 내 돈 3천억이 엄한 몇 놈 때문에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에 사들여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게 이익을 챙기고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6조 원 넘게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분노를 넘어 허탈한 기억에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이 론스타의 승리로 결론났습니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9시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달러가 현재 환율 1,350원 기준으로 2,92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 금액 약 46.8억 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겁니다. 판정부는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월 29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절차 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선언 뒤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됩니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가운데 한쪽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 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 모순적으로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제출 서면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할 때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 절차를 수행해왔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소 시기인 2012년 11월 이후로 따지면 9년 9개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최초로 통고문을 보낸 2012년 5월 이후로는 10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전례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3에서 4년이 걸린다고 예상했습니다. 분쟁 대응 기간은 그 3배로 늘어났는데 전문가들은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했다거나 공개되지 않은 막후 협상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큰 차익을 거두고 떠난 론스타의 중재 심판에 대해 국내외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내에서는 부도덕한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을 놀이터로 삼았다는 적반하장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반면 외신은 동시에 한국 시장의 개방성에 의구심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학계는 ISD 중재 심판의 결론을 승소나 패소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판정에 따라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을 물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승패 개념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내민 청구서에 적힌 46억 7,950만 달러는 2012년에는 5조 원대로 보도됐었습니다. 현재는 환율 변동과 함께 6조 원을 넘었습니다. 동등 대우 차별 없었다는 정부, 비공개로 진행된 중재심판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응 기조는 한 줄입니다.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학계는 짧은 대전제 속에 적힌 동등 대우의 정당한 대응 징벌이라는 정부의 반박 논리가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외환은행 인수허가 과정,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등에 대해 한국 검찰의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 소송 중 매각 승인이 지연되는 점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펼쳤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론스타가 내야 했던 8,500억 원대 세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미 마쳤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고판 회사는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이며 한 달 BIT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벨기에 법인의 성격이었습니다. 한국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 펀드가 국내에서의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 모두의 교훈. 학계 연구자들이 최악의 경우를 따진 중재심판 시나리오는 국민 1인당 추가 세금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인당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가들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론스타에 물어줄 돈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세금이 소송 비용으로 지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다국적 로펌 변호사들이 받아간 돈은 한때 시간당 660달러로 정보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오랜 기간 론스타 사태를 다뤄온 송기호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혈세 부담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누군가의 정치적 책임으로 추궁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03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을 때의 잘못을 되새기고 경제 세계화 속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몇 놈 때문에 피 같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